가정집과 같은 실내 환경이 있는 로봇이 어떻게 여기 오븐이 있는 곳으로 알아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엔자이너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실내 환경에서 로봇이 타겟 이미지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알아서 찾아갈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최신 논문 Neural Topological Slam for Visual Navigation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eural Topological Slam for Visual Navigation은 CVPR에 2020년에 퍼블리시된 논문이고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 페이스북 AI 리서치, 일리노이 대학의 저자들이 작성한 논문입니다. Neural Topological Slam for Visual Navigation이란 제목을 처음 읽었을 때 드는 저의 첫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Visual Navigation이라는 뜻이 카메라를 통한 비전 기반의 내비게이션을 의미합니다. 일반 통상적인 내비게이션에서 쓰이는 GPS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의 약자인 슬랭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이것을 Neural Topological한 슬랭 기법으로 경로를 생성한다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먼저 뉴럴은 딥러닝이 떠올랐고요. 토폴로지컬은 그래프 구조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딥러닝과 그래프 구조를 활용한 슬랭 기법 정도로 받아들이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자세히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Neural Topological Slam for Visual Navigation은 실내를 기반으로 한 슬램 기반의 내비게이션 논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로봇이 보고 있는 뷰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이때 타겟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로봇이 타겟 이미지인 오븐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라면 오븐이 당연히 주방에 있을 테니까 주방으로 이어지는 2번 경로로 갈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로 구성된 로봇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은 목표 이미지인 오븐으로 어떻게 갈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실내 지도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입구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문과 이어지는 방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래프화시키면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실, 계단, 아이방, 부엌, 복도, 안방 등이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가 이 실내 환경에서의 그래프 구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86개의 씬이 있으며 68씬은 트레인셋, 4개의 씬은 밸리데이션, 14개의 씬은 테스트셋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트레이닝 씬에는 300여 개의 이미지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 간에는 짝을 레이블링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트레인셋은 전체 68씬에 각각 소스 이미지 300장과 타겟 이미지 300장이 준비가 되겠고요. 따로 추가적인 레이블링과 같은 어노테이션 과정 없이 그대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본 논문의 전체적인 네트워크는 위와 같습니다. 총 3개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델이 되겠고요. 첫 번째 컴포넌트로 그래프 업데이트, 두 번째 컴포넌트로 그래프 폴리시, 마지막 컴포넌트는 로컬 폴리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용어가 어색하시겠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프 업데이트, 그래프 폴리시, 로컬 폴리시입니다. 앞으로 각각의 컴포넌트와 이 컴포넌트 안에는 더 작은 범위인 모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컴포넌트와 모듈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컴포넌트인 그래프 업데이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로봇이 위치하고 있는 에이전트 커런트 노드라고 불리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현재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 360도 파노라마 뷰에서 다른 노드, 즉 다른 구역으로 갈 수 있는 곳에 노드들을 추가합니다. 그럼 보이시는 다른 노드로 이어지는 곳에 노드들을 추가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이기 때문에 현재 고스트 노드라고 부르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래프 업데이트 모듈의 내부 구조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프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전까지 생성된 그래프와 현재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래프 로컬리제이션 모듈을 통해서 현재 위치하는 이미지의 노드가 이전에 방문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그래프를 생성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추가할 것 없이 다음 그래프로 넘어가게 되고요. 만약 첫 번째 방문한 노드여서 로컬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았다면, 즉 위치를 알지 못한다면 앞서 보여드린 주변 파노라마 이미지로부터 문을 인식하고 새로운 노드들을 추가해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래프를 업데이트해가며 토폴로지컬한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토폴로지컬한 맵이란 편하게 그래프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인풋 이미지가 그래프 업데이트 컴포넌트를 거치는 과정에서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를 30도씩 나눠서 총 12개의 구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중 다른 지역 노드로 연결되는 경로에는 1을 체크해주게 되고요. 보이신 대로 경로가 아닌 곳에는 0으로, 경로인 곳은 1로 체크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1로 체크된 곳에 노드를 생성해가며 그래프를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문으로 갈지 선택을 해야겠죠. 우측에 보이시는 최종 목표한 파노라마 이미지가 있는 노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드로 들어가야 할지 예측합니다. 각각의 노드들에는 골 이미지와 그리고 도달할 확률을 예측합니다. 그중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노드를 선택합니다. 보이시는 빨강색으로 칠해진 노드가 선택된 노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보이시는 가운데 이미지가 소스 이미지가 되겠고요. 양쪽은 골 이미지가 됩니다. 이때 골 이미지와 소스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면 Semantic Scroll Prediction 모듈에서 예측을 해줍니다. 이전에 그래프 업데이트 모듈에서 경로가 아닌 곳은 0으로 채워졌었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경로가 있는 부분, 즉 1로 체크가 된 부분만 골 이미지로 갈 수 있는 경로의 확률을 예측하여 줍니다. 따라서 현재 좌측의 거실로 가기 위해서는 가운데 문으로 가야 함을 알 수 있고요. 우측 이미지의 침실로 가기 위해서는 좌측의 문으로 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선택된 노드를 향해 가면 됩니다. 그럼 현재 노드는 보이시는 Agent Current 노드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전에 이미 방문했던 이전 노드는 Regular 노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하지 않은 노드는 여전히 Ghost 노드로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해서 방문한 노드가 목표한 타겟 이미지와 같은 영역의 노드로 인식이 되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출력하여 줍니다. 지금 보이시는 로컬라이제이션 모듈은 현재 영역 노드를 나타내는 파노라마 이미지와 목표 노드의 파노라마 이미지가 같은 영역인지 아닌지를 판단 역할을 하는 모듈이 되겠고요. 잠시 후 다시 자세한 내부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목표한 노드가 아니라고 인식돼서 0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이러한 다른 노드로 인식돼서 0으로 출력된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현재 위치의 노드가 가지고 있는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갈 수 있는 경로를 찾습니다. 보이시는 두 개의 문을 새로운 노드로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에서 경로를 인식하고 해당 경로의 노드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방향으로 노드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두 번째로 업데이트된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전 기법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노드로 이동을 해야 최종 목표한 이미지로 갈 수 있을지 Semantic Scroll Prediction 모듈을 통해서 각각의 노드가 목표한 노드로 이어질 확률을 예측하여 줍니다. 그래서 목표 이미지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노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선택된 노드는 빨강색으로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본 논문에서는 노드뿐만 아니라 최단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 노드 간을 연결하는 엣지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때 엣지를 연결하는 이 엣지의 거리, 렐레티브 포지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목표 노드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노드로 이동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동해서 방문한 노드가 목표한 타겟 이미지와 같은지 로컬리제이션 모듈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현재 마침내 같은 영역인 같은 노드로 판단을 해서 1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이미지가 같은 노드인지 아닌지를 판별했던 로컬리제이션 모듈의 내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위치인 노드의 이미지인 소스 이미지와 목표 이미지인 골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줍니다. 이때 각 이미지는 12개 패치로 넣어주게 되고요. 레진을 18 인코더에 넣어 각각의 패치는 128 사이즈를 갖는 레이어로 변환됩니다. 여기서 레지넷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레지넷은 이미지 인식을 위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일정으로 2015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기존의 레이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학습 성능이 좋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해서 각 레이어의 이전 값을 그대로 더해주는 레지듀얼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레이어가 깊어도 성능을 향상시킨 CNN 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로써 각 인코딩된 벡터는 코사인 시뮬러리티와 시뮬러리티 플리커니티 레이어를 거쳐서 144 사이즈의 레이어로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128 사이즈의 24개, 그리고 총 3071개와 컨캐트네이션을 시켜주고 플리 커넥션 레이어를 거쳐 128 사이즈의 레이어와 이전의 값 144 사이즈의 레이어를 다시 한번 컨캐트네이션 시켜줍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플리 커넥티 레이어를 거쳐 나온 값이 1이면 동일한 이미지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0으로 출력되면 동일한 이미지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 0으로 출력돼서 다른 노드, 즉 다른 이미지라고 판단이 된다면 인턴 로드 프레딕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인턴 노드 프레딕션 컴포넌트에서 다시 이전에 수행했던 그래프 업데이트를 실행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노드에 위치한 이미지의 파노라마 영상에서 경로를 파악하여 노드를 추가하고 어떤 경로로 가야 타겟 이미지 도착할 수 있을지 각각의 확률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이와 달리 이전 모듈에서 소스 이미지와 골 이미지가 같은 이미지라고 인식을 한 경우에는 인트라 노드 프레딕션 컴포넌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골 이미지와 소스 이미지가 얼마나 각도가 차이나고 거리가 차이나는지 예측을 해줍니다. 만약 두 개의 이미지가 다른 노드라면 인턴 로드 프레딕션 모델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생성하고 각 방향의 점수를 예측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스 이미지와 골 이미지가 각각 12개의 패치로 나뉘어 레지넷 인코드에 들어가게 되어 상단에는 어떤 방향의 노드가 있는지 예측을 하게 되고요. 하단에는 방금 생성한 각각 노드가 골 이미지로 이어질 확률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같은 노드, 즉 같은 이미지라고 인식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소스 이미지와 골 이미지가 12개 패치로 나뉘어 레지넷 인코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골 이미지와 소스 이미지 간의 각도를 예측하게 되고요. 거리 차이를 예측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노드, 즉 같은 구역으로 인식한 파노라마 이미지라면 방금 설명드린
Relative Pose Prediction 컴포넌트에서 차이각과 차이 거리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처럼 방금 보신 모듈을 마지막으로 도착하게 되면 정지를 해줍니다. 지금껏 설명드렸던 일련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흔히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시간에 들어보셨을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통해 수행됩니다. 최단거리 경로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앞서 엣지의 거리인 릴레이티브 포지션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련의 과정을 데모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현재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부터 파노라마 이미지를 촬영하여 주변 경로를 인식하고 해당 각도의 노드들을 생성하여 줍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프를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표한 골 이미지로 가기 위해서 어떤 문으로 가야 할지 각각 노드의 확률값을 예측합니다. 현재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노드로 가는 길이 0.73으로 가장 확률이 높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경로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파노라마 이미지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때 역시도 많은 경로가 있으므로 그래프 업데이트 모듈을 통해서 새로운 노드를 생성하고 각각의 노드가 골 이미지로 이어질 확률을 모두 예측하게 됩니다. 그 이후 가장 높은 확률로 된 노드로 이동을 한 뒤 타깃 노드와 같은 노드에 위치한다면 차이나는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여 종료하게 됩니다. 이전 엔드-투-엔드 러닝 기법과 모듈 매트릭 매스 기법 등 이전 연구에 비해서 현재 그래프 구조를 활용한 토폴로지컬 매스 기법인 본 논문 뉴럴 토폴로지컬 슬랭 기법이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사실 아직 실제 논문의 모델을 로봇에 적용을 해본 건 아니라서 본 논문의 모델을 실제 로봇에 적용해 볼 것을 기약하며 퓨처 워크에 남겨두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